안녕하십니까, 우슬근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독자분 그 수요일에 오후 2시에 구독자분과의 오프라인 대화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첫 번째로 뚜어뚜어님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히 인사하시죠, 뚜어뚜어님. 네, 안녕하세요. 전 중국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싶은 그리고 배우고 있는 대학생 또또라고 합니다. 우승훈 교수님을 뉴스공장이랑 다스베이다에서 자주 뵀었는데 이렇게 직접 대화를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야말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같이 이렇게 자주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멋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네. 잘 만들어 나가자고요. 네. 네. 오늘은 그러면 첫 번째로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네. 먼저 어떤 것이? 제가 좀 중국을 자주 다니는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중국에서 뭐 유학이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친구가 거기 중국에서 살고 있어서 그 친구를 주로 만나러 그리고 친구 가족들로 또 같이 친구가 돼가지고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만나러 다니고 네. 있는데, 그 제가 그 전에 중국 사람을 알기 전과 후가 예. 후에 대해 예. 그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예. 또 막상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면 중국의 좀 나쁜 점, 그리고 좀 중국 사람들이 뭐 질서를 안 지킨다는 점, 그리고 좀 대부분 좀 부정적인 면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막상 가본 중국은 똑같이 사람 사는 세상이고,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이 다 뭐 인성이 다 나쁘네 좋네 그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친구가 되면은 뭐 누구보다도 따뜻한 그냥 똑같은 맞아요. 사람으로서 이해를 해야 맞아요.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뚜어뚜어님이 그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를 바로 딱 찍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고, 제가 우리 오늘 뭐 중국과 일본 언론 분석에 대해서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조만간 우리 언론이 얼마나 문제인지, 중국과 일본의 인식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을 잘못 끌고 가고 있는지를 예고하고 나왔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뚜어뚜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중국에 가기 전에는 중국에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다르더라. 중국인들을 만나서 친하기 전에는 중국인들은 정말 난폭하고 거칠고 매스컴에서 본 듯한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았는데, 가서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 따뜻한 사람들이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매스컴이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것. 여러분들 정말요, 제가 20몇 년 동안 해외 생활을 하면서 특히 저는 중국과 일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한중일 TV니까 중국과 일본에만 국한시킨다면요, 우리 매스컴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 우리 사회의 진정한 글로벌화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는요, 매스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죠. 일부 매스컴, 뭐를 비롯한 일부 매스컴. 왜 그러냐면은, 단적인 예로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왜 뚜어뚜어님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한국인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일본은 일단은 차치하고 중국을 포커스를 두면서, 중국에 대해서 뚜어뚜어님은 한국에 있을 때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았죠. 네, 맞아요. 난폭하다, 무질서하다, 뭐 미세먼지, 그다음에 짝퉁 만들고 안 좋은 것.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뚜어뚜어님만의 생각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뚜어뚜어님은 자신의 일에서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은 직장 생활하고 뭐하고, 중국 관련된 소식은 한국의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저절로 안 좋게 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져 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막상 중국에 가서 직접 자기 눈으로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것도 있고, 사람들도 다 그렇게 난폭하고 거친 게 아니라 따뜻한 사람들도 많고 친절한 사람들도 많고, 이 괴리가 되게 황당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벌써 2004년인가 5년서부터도요, 제가 중국 생활을 한 1년, 2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차이나 현상이란 말을 만들었어요. 차이나 현상이. 예, 그럼 그 차이나 현상. 차이 메이드 인 차이나 할 때 차이나요? 말은 이제 제가 만든 건데 차이나는 그 똑같은 차이나인데요. 뭐냐면은 예를 들면 똑같은 한국인입니다. 네. 근데 뚜어뚜어님처럼 한국에서 한국의 매스컴을 통해서 중국을 인식하게 된 한국인들과 저처럼 중국 땅에서 직접 내 몸과 내 눈으로 직접 중국을 겪으면서 느낀 중국에 대한 이미지상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 차이나 현상이에요. 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 중고등학생도 그렇고요. 저는 이걸 경험적으로 계속 말씀드립니다. 중국에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한국의 단체라든가 기구들한테 강연을 했거든요. 중고등학생도 그렇고 대학생 아니면 정치인들도 그렇고 기업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정말 연간 뭐 3천 명 정도한테 뭐 강연을 할 정도로 많이 했는데 대부분의 생각이 비슷해요. 중국 와서 보니까 좀 뭔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대부분이 한 3박 4일 정도만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렇게까지 가까운 비행기 타고 2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이 중국을 우리 매스컴은 도대체 매스컴이 정말 힘이 크죠.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사람들을 오해하게 이상하게 끌고 갈 수 있는지 매스컴이 진짜 위험하다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매스컴은 이제 네모 틀 안에서 네. 세상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둘러볼 수가 없잖아요. 카메라가 가는 각도대로만. 그래 가니까 직접 중국에서 이제 길거리를 걸어보면서 골목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 생활하는 모습 보면서 그냥 똑같이 사람 사는 데예요. 위험하지도 않고 예, 별로 위험하지도 않았어요. 시장 같은 데가 뭐 오히려 더 훈훈하고 네. 정감나고. 그리고 똑같이 우리나라도 재래시장 가면 똑같이 그 흥정하고 그러니까 그 호객행위하고 그러는 게 똑같아요. 그냥 전혀 이질감이 안 느껴졌고 그냥 언어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우리랑 똑같은 머리고 모습도 거의 비슷하고 문화도 같은 유교 문화를 토대로 하니까 더 이질감이 안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중국을 우리가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가장 활용하기 쉬운 중국을 어떻게 그렇게 괴리감 느끼고 멀게 느끼게 하는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제가 참고로 네. 어제 그 어저께 저녁 어제도 제가 어디 가가지고 근데 강연을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같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 거기서 한 방송국 우리나라의 주요 방송국의 한 군데인데 방송국의 그 지역의 책임자분하고도 같이 식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분은 일본 특파원도 하시고 그 다음에 중국에도 관심이 많고 뭐 미국 쪽도 막 몇 년 동안 살았고 나름 깨어있는 분이시죠. 지금 현역 방송국에서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러시더라니까요. 한국 매스컴은 나도 매스컴에 종사하지만 문제가 많다. 당신이 일본 특파원일 경우 와보니까 일본에 혐한시 한다는데 혐한시 하는 사람들은 요거밖에 안 돼. 근데 그 반대편에는 혐한시 너네들은 일본의 수치야. 그런 짓 하면 안 돼. 국격을 떨어뜨리는 거야. 하면서 방해하는 건전한 시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한국 이 혐한시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극소수다. 우리나라에서는 잘못 알려진 것 같다라는 식으로 보도하려고 했더니 한국의 본부에서 야야 그러면 재미없잖아. 혐한시 재밌는 장면 찾아 그런 거보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진짜 너무 극소수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알려줘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지 않습니까? 했더니 야 뭔 말이 많어. 이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자기 특파원 할 때도 어쩔 수 없이 서울의 본사의 지침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훨씬 많았고 다른 특파원들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때 사드 보복 기간 때 그때 사드 보복 하고 나서 한 여름 정도에 제가 중국의 그 광저우 친구 집을 방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저희는 그 친구들은 뭐 그거는 그거고 우리는 친구지 않냐. 그런 구분을 할 줄 알더라고요. 그리고 사드 보복 그 반대 롯데마트 불매 운동하고 롯데 제품 안 쓰고 뭐 한국 뭐 자동차 안 사고 막 그런 것도 거기는 관이 주도한 거지 민이 주도한 게 아니라서 뭐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뭐 중국 국민들이 다 안 하는 거다 안 사는 거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괴리감이 꽤 컸고 그리고 그 저희 광저우 친구 집에 있는 그 가족들은요
친구 집 가족들은 되게 한국에 대해서 꽤 우호적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도 좋아하고 한국 노래 듣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그 친구를 알게 된 지가 2017년도 초에 알게 됐는데 그 그 한국에 그 신년 휴가 예. 위엔단 휴가를 예, 와서 예. 있다가 그 우연한 일로 좀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그냥 우연히 마주치고 지나갈 수도 있었던 사람 친구인데 한국에서 스키장 갔다가 여권을 잃어버려서요. 아, 예. 제가 여권 찾는 걸 좀 도와줌으로써 그거에 대해 거기에서 좀 비롯된 인연이라서 되게 제가 중국에 갔을 때도 되게 잘 챙겨주고 그리고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그리고 집도 방 하나 빌려주고 그래서 좀 있다 오고 그런. 지금 우리 뚜어뚜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제가 살면서도 느낄 때 저도 뭐 30몇 개국 이렇게 다녀봤지만 그 이심전심 우리말의 이심전심이 가장 잘 통하는 것이 중국하고 일본이에요. 우리 네. 입장에서 볼 때. 그렇죠. 서구 사람들하고는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좀 정서도 좀 다르고 그리고 일단 여기가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또 쓰는 사자성어도 비슷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더라도 쩍 하면 입맛 이심전심이 많이 통하고 하는데 뭐 본의 아니게 우리 매스컴을 좀 탓하게 됐는데 매스컴 정말 반성해야 되니까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매스컴이 침소봉대 네. 이 조그만 일부분을 갖다가 이만큼 부풀려서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물론 시청률 경쟁이라든가 구독률 경쟁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 자사가 살아나기 위해서 그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그것만 보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 문제에 대해서 뭐 불매운동을 하고 한국이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중국 전체에서 볼 때는 극소수인데 우리 매스컴에서는 그런 것만 극렬하게 행동하는 것만 보여주니까 온 중국이 다 그러는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우리 매스컴의 과장 보도, 침소봉대 보도 저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직접 가 보면은 얼마나 다른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하고 그러니까 어저께 그 말씀드렸던 매스컴 종사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매스컴에 문제가 많고 한 뭐 단기간에 바뀌어질 수도 없다. 이거는 뭐 정말 매스컴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은 서로 항상 한국에서 자기 일 하느라고 바쁜데 계속 중국에 직접 가거나 일본에 가갖고 뭐 파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한국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제가 소극적으로나마 조그마지만 한중일 TV를 연 것도 다른 건 몰라도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 대한 팩트 사실 있는 그대로는 이걸 통해서는 전하자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행히 이 제 유튜브를 보는 그 기자들도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씨를 뿌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식사는 하고 왔어요? 식사는 네, 하고 왔어요. 앞으로 중국하고 무슨 관계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뭐 제가 중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도 그 친구를 알게 됨으로써 한국어 그 친구 알게 된 일은 되게 말하자면 한 3박 4일도 말하자면 이제 3박 4일 걸려도 다 못해요. 아, 그렇게 좀 사연이 좀 되게 커요. 좋은 친구를 잘 예, 만났네요. 그 친구 알게 됨으로써 그 친구의 가족들 그리고 그 친구의 그러니까요. 친구들까지 한꺼번에 저한테 같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지중지 해주고. 예, 음, 요즘엔 좀 연락이 뜸한데 한번 영상 통화하면 막 1시간씩 그렇게 음. 하는 가족들이라 자주 연락하세요. 그리고 예, 분명히 내가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네, 아우, 내 아들의 예, 친구면은 내 아들이지. 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그래요. 네, 그 광저우 그 집에 가면은 그 부모님이 되게 많이 챙겨줘요. 뭐 이번에 4월 달에 갔었는데 그때 돌아갈 때 뭐
먹을 거랑 그 시골 할머니 집 간 것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는요 예. 배탈이 많이 났어. 왜냐면은 우리 이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이어트 한다고 해가지고 안 먹는다면 그래 이렇게 하지만 이전에는 그래도 야 더 먹어, 아 이것도 더 먹어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미덕이었지 않습니까? 중국은 아직 그것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정말 갔다 오면 살 많이 찌고, 뭐 많이 쪄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는 사람은 이렇게 통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네, 좀 저도 되게 안타깝고. 그래도 요즘에 좀 대학 좀 희망적인 것이 좀 주변 들러보면요, 중국 짜장면 짬뽕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식 그 마라탕, 뭐 마라샹궈 그런 게 많이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인들도 이제 거부감 없이 가서 맛보고 맛있으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입소문 내가지고 같이 가면서 이렇게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그 시장도. 예. 근데 그것처럼 중국도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간다면은 마라샹궈나 마라탕처럼 다가가면은 되게 좀 이미지도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됐건 한중 양국은 이웃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중국이 싫다고 중국 대륙 옆에서 우리 한반도를 뚝 떼어 이사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서로가 이해하면서 양보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내 입장에서 상대를 맞추려고 해도 안 되고 상대가 지나치게 또 나를 자기 쪽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는 중국이 커갖고 우리가 많이 잃겠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 우리를 그쪽 가서 우리를 무시했습니까? 그런 어, 느낌 들었어요. 전혀 들진 않았고 저는 그러니까 좀 사람 대하는 게 좀 다른 게 저희는 이제 중국 사람이 오면은 중국어를 써주던가 좀 최소한 영어는 써주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좀 다른 게 중국 외국인이라고 영어 안 써주잖아요. 그냥 중국말로 말하잖아요. 좀 천천히 말해줘요. 좀 다만 배려해 주는 게. 또 제가 예, 중국어를 하니까 그래요. 예, 중국어를 못하면은 예, 저 사람들도 피해. 내가 좀 화나고 막 좀 못된 중국인을 만나면요 예, 오히려 영어로 얘기해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은 슬슬슬 도망간다니까. 또 시간 이제 중국어로 하니까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인이라고 뭐 예. 깔보거나 무시하고 그랬습니까? 중국인들이? 뭐 그런 거는 뭐 딱히 느끼진 못했고요. 뭐 그냥 그리고 제가 입만 안 열면 다 이제 중국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그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나도 그렇게 항상 그런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입만 열면 이제 중국어 좀 떠듬떠듬 하다 보니까 외국인이라서 그러면 이제 아 외국인이구나 한국 사람이야 항상 그렇게 물어봐요. 한국어는 이런 식으로. 그 한국 사람이랑 그쪽 반응이 어때요?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되게 놀래요. 그냥 중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이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뭐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반가워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반겨주고 오빠란 말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오빠. 한국 한류의 영향. 예.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제 친구의 남동생조차도 저한테 오빠 오빠 이런. 그만큼 예. 광범위하게, 만약에 중국이 우리를 무시하고 안 좋게 생각했더라면은 예. 우리 문화가 담겨 있는 한류 드라마를 보지도 않을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내가 싫어하고 그런 거면 그 나라 말을 쓰겠습니까? 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 말을 쓰고 한국인 하면 한국어를 하면 반가워하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사드고 뭐 그건 정치 영역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영역은 따로 있는데 우리 매스컴은 그걸 갖다가 너무 한쪽으로만 몰고 가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중국이라는 적을 좀 만들어 가지고 좀 나름 좀 그 외부의 적 일단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 나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벌써 뭐 어느 정도 갔는데 예. 뭐 우리 유튜브를 보는 우스근의 한중일 TV를 보는 다른 구독자분들께 뭐 하시고 싶은 얘기라든가 중국 관련된 본인의 경험 같은 거,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뭐 중국에 대해서 아직 얕게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얕게만 알아도 이제 중국에 대한 좀 선입견이라던가 중국에 대한 그 흑백 논리, 뭐 중국은 무조건 나쁜 거야. 그게 아니라 중국은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중국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12세 크레파스로 비교한다면요. 중국은 한
48색 아니 한 122색 정도, 124색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좀 더 다양하고 맞아요, 그만큼 맞아요. 네. 좀 더 폭넓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좀 또라이 있다고 보면은 또라이도 좀 종류가 다양한 것뿐이에요 거기가. 맞아요. 이런저런 스펙트럼이 훨씬 더 다양하다는 거. 네. 민족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저는 그래서 좀 이 편견을 좀 깨면은 이제 앞으로 더 한반도도 이제 북한하고 철도도 이어지고 미래에는 그럴 거니까 앞으로 중국하고 교류도 더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육로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도 그냥 중국에 대해서 좀 편향적인 시선만 좀 안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맞아요. 저도 제가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런 것. 정말 우리가 중국을 있는 그대로의 중국만 제대로 알게 되면은 우리에게 중국은 애물단지가 아니라 나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환경은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의 그런 매스컴들을 통해서 중국을 파악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한편으로는 저도 아직 부족합니다만 이와 같은 유튜브를 보면서 중국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나가는 여러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중국에서 더 넓어지게 되고 중국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 한국 사회의 변화를 보면서 자기들이 조금 더 우리랑 더 광범위하게 깊이 있게 교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만남 되게 반가웠고요. 끝난 다음에 여기서 뭐 한잔 하고 같이 가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짜이젠. 감사합니다.